안녕하세요. 마음사찰리 구독자 여러분, 반지현 작가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4월이 되어가지고 밖에는 꽃 소식이 한창인데 다들 이제 꽃놀이는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밖에 보면은 지금 꽃들도 한창 피어있지만 또 초록색 풀들도 많이 보여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봄이 오면 되게 기분이 들뜨고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초록초록한 풀들은 좀 뭔가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또 이제 입도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에는 뭐 두릅이나 머위처럼 좀 씁쓸하고 향긋한 풀들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서 이런 풀들을 좀 먹으면은 입안에서 이제 좀 봄을 먹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이제 식탁도 풍성해지고 좀 입맛도 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봄나물을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튀겨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만두나 뭐 전병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무쳐서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봄나물을 어떻게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끔 회사에서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나물무침을 먹고 싶은데 할 줄 몰라서 사 먹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물론 요새 이제 뭐 새벽 배송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서 좀 간단하게 그런 조리된 식품을 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구매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봄나물은 좀 향을 먹는 요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향을 온전히 느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더라도 또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봄나물 무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식탁 위로 봄을 초대할 수 있는 봄나물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봄나물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봄나물은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맘때는 그 머위라던가 취나물류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요거 이제 꽃나물이란 걸 한번 사봤어요. 이게 삼립 국화나물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사실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떤 맛일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꽃나물을 가지고 한번 저는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만들 봄나물 무침은 이거 스님과의 브런치 59페이지에 나오는 요리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봄나물 무침 사진이 실려 있는데 레시피가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그 봄나물 무침이 실린 꼭지는 그 행복을 이루고자 먹습니다 라는 꼭지인데요. 이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옛날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잔소리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썩 좋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음식을 워낙 쉽게 사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쉽게 버릴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 사실은 조금 옛날보다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때 좀 한 번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좀 좋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음식을 좀 어떤 태도로 먹느냐 이거 역시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찰 요리에서는 오관계라고 해서 그 밥을 먹기 전에 외우는 개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외우면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것은 제가 오늘은 이제 봄나물 무침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걸 같이 만들고 먹으면서 오관계도 한번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봄나물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봄나물을 사시면은 보통 이렇게 뿌리 부분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나 흙이 좀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나무는 좀 깨끗한 편인데 그래도 이런 데 이제 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약간 다듬어 주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집에서 엄마가 콩나물 같은 거를 혼자 다듬으시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많이 그러셨는데 제가 어릴 때 안 도와드렸습니다. 그 막 산더미 같은 콩나물을 보니까는 너무 막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이런 거 사 먹자. 왜 이렇게 집에서 고생하냐.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도망갔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좀 바쁘고 귀찮은 것도 일일이 좀 감수를 하시면서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진짜 지나야 아는 것 같아요. 지나서 철이 들고 또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그때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많이 안 도와드려서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뿌리가 억세진 않은데 머위나 취나물이나 이렇게 대가 엄청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너무 두꺼운 데는 좀 한번 이렇게 벗겨서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 데치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꽃나물은 처음인데 되게 향이 좋고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혹시 다듬으시다가 시든 잎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향이 좋아요. 꽃나물을 처음 사서 이거를 어떻게 먹나 하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쳐 먹거나 여러 가지 생으로 먹거나 좀 활용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넣어주는 또 김밥집이 있다고 해요. 종로 쪽에 있는데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볼 생각입니다. 이건 좀 연한 나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억세거나 좀 지저분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혹시 두릅 다듬어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릅을 다듬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리하고 나면 맛있는데 그 냉이도 그렇고 냉이도 너무 맛있는데 그 뿌리에 흙이 엄청 엉겨붙어 있어서 그걸 보면 좀 엄두가 안 나죠. 그렇지만 또 너무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다듬습니다. 자, 이렇게 나물 다듬기를 마쳤고요. 나물 다듬기를 마쳤으면 이제 요거를 한번 씻어서 올게요. 자, 이제 나물을 씻어서 왔고요. 이제 나물을 데쳐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다가 굵은 소금을 그 압박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팔팔 끓을 때 나물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소금을 넣은 물에 나물을 넣으면 색이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보다 엄청 색이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또 너무 오래 끓이면은 나물이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식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색이 파랗게 올라오면은 바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져낼게요. 건진 나물은 물기를 한번 쫙 빼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뜨거운 물에 건진 나물을 한번 이렇게 물기를 짜서 왔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짜야지 무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기를 짠 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한번 썰어볼게요. 나물이 데치기 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데치고 나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뜯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새파래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념을 넣어서 무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된장을 한 큰술 정도 넣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고추장 역시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또 한번 드셔보시고 나는 좀 더 뭐 고추장을 많이 넣어야겠다, 된장을 많이 넣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자유롭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된장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텁텁해지기 때문에 된장은 너무 많이 넣지는 않으시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매실청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매실청을 넣으면 좀 새콤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와서 봄나물과 잘 어울립니다. 매실청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은 이 숟가락 기준으로 3큰술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나물무침은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역시 숟가락으로 잘 안 되네요. 저도 손으로 한번 조물조물 해보겠습니다. 양념이 고루고루 잘 배도록 손으로 이렇게 살짝 힘을 줘서 비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물에 밑간을 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끝나면은 들기름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또 한번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한번 맛을 볼게요. 저도 꽃나물은 처음이라 기대가 큽니다.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왜 꽃나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좀 입에서 꽃향기 같은 게 나요. 오, 이거 맛있는데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맛있다고 해서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오, 맛있다. 저 또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쌉싸래한 나물이 매실청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꽃나물 누가 발명했냐? 아, 이거 원래 있었구나. 맛있는데?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들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고소한 맛으로 한 겹 코팅을 해서 더 맛있어질 거예요. 들기름은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만 하시면 돼요. 약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깨를 제가 준비를 해서 고소한 맛에 또 한 번 코팅을 하겠습니다. 손이 좀 빨간데 이해해주세요. 깨는 이렇게 굵은 깨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셔서 넣으면 돼요. 제가 조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잘 안 부셔지지만 그래도 맛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엄청 비주얼이 근사해졌죠? 다시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들기름과 깨를 뿌려서 더 좀 진짜 맛있게 보이죠? 요거를 제가 한번 다시 간해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봄나물 무침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꼭 이제 제가 썼던 꽃나물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다양한 나물을 활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양념을 하시면은 또 나물마다 가진 고유의 향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물을 먹으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관계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오늘의 봄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봐야 될 텐데요. 맛을 보기에 앞서서 영상 처음에 이제 말씀해드린 오관계를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님과의 브런치 책 60쪽에 보시면은 스님들이 평소에 외시는 오관계를 제가 조금 변형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봄나물 무침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내 행동으로 받기 겸손해지네. 마음의 모든 욕심 버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으로 삼아 행복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입에 봄이 가득 들어온 느낌이에요. 엄청 향긋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맛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봄나물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서 봄이 다 가버리기 전에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